저축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똥은행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는 설사병, 당뇨, 비만 등 다양한 질병의 치료를 위해 대변 이식을 활용하고 있고, 이를 위해 똥은행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한국아미의 하미연입니다. 여러분, 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 더러워 하며 눈살을 찌푸리실 텐데요. 이런 대변이 약으로 쓰일 수 있다니 신기하지 않나요? 지금부터 어떻게 똥을 이식할 수 있게 됐는지, 이를 통해 치료 가능한 질환은 무엇인지를 이선민 원장님께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 기재다. 안녕하세요, 이선민입니다. 대변 이식이라고 하니까 실제로 그 대변을 환자에게 주입하는 건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진 않고요. 우리 건강한 사람의 분변에서 좋은 균들을 뽑아서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그 방법을 대변 이식이라고 하고요. 대장 내시경 같은 것을 통해서 장내 미생물 불균형 환자에게 이식하는 시술을 의미하게 되고요. 이 대변 이식술이 가장 먼저 활발하게 사용된 질환은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균의 감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입원했을 때 입원하게 되면은 이제 항생제를 다량 쓰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리 장내의 세균이 불균형하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이라고 하는 균이 막 이렇게 창궐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균을 잡기 위해서 또 항생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항생제들이 최근에 굉장히 내성이 많아졌어요. 내성이 많아지다 보니까 항생제가 잘 듣지도 않을 뿐더러 치료가 된 경우에도 굉장히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대변 이식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대안으로 떠오르게 됐고요. 이 대변 이식술을 시행한 경우에 굉장히 며칠 만에 많이 회복되는 경우들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각광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게 대장 내시경 같은 거를 통해서 이렇게 대변을 이식해야 되는 조금 번거로운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2022년에 그 미국 FDA에서 어떤 좀 편하게 먹는 형태의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로서의 승인을 받는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고요. 그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마이크로바이옴의 효용성이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양한 임상 연구를 보면은요, 이 대변 이식이 다양한 질환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신 이 염증성 장 질환인 크론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크론병도 치유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크론병의 경우에도 연구를 통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85명에게 대변을 이식했는데요. 근데 이 중에서 43명이 완치됐다는 결과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제 미국의 애리조나 대학의 연구팀에 따르면 이 자폐 스펙트럼 환자에게 이 미생물 어떤 이식 요법을 시행을 했는데요. 2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이 자폐 스펙트럼의 주요 증상인 언어적인 문제, 사회적인 의사소통의 문제, 행동의 문제들이 45%까지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대단한 것은 여기에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했는데까지 도움이 됐다는 것이죠. 이러면서 최근에는 이 대변 이식술의 어떤 적용 범위도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데요. 비만이나 당뇨 같은 대사 질환들, 심지어는 치매나 우울증 같은 질환들, 아토피, 탈모 같은 경우에도 이 질환의 치료를 위해서 이 대변 이식술을 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그만큼 다양한 부분에 적용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예를 들어 볼까요? 굉장히 말랐던 건강한 분의 분변을 이식받은 분들이 나는 마른 게 싫었는데 마른 체형으로 계속 유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생각지 않았던 부분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또 한계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치료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고 또 마이크로바이옴을 약물의 형태로 먹는 시대까지 오긴 했지만 가장 좋은 것은 뭘까요? 처음부터 내 장 관리를 잘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는 기본 패턴을 지키시고요. 그 다음에 적절하게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해 주시는 거. 이게 너무 쉽지만
꾸준히 잘 안 되는 생활 습관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평소의 생활 습관 관리를 통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치료 방법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평소에 저런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건강한 장을 유지하는 쪽에 신경 써 보시면 어떨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변 이식이라고 해서 실제 똥을 이식하는 것은 아니라니 왠지 안도의 한숨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마이크로바이옴이 이렇게 이식을 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는데요. 역시 치료보다 중요한 건 예방이죠. 결국 이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상태가 오기 전에 평소 건강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탄탄한 건강으로 더 빛나는 내일을 만드는 리더의 건강습관 서재,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